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갤러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지내는지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갤러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술 전반적인 미술계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조금 더 영역을 넓힌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회사들도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런 미술 작가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지금 뭐 모든 상황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일부분일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고, 이거는 저의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그냥 일부분을 가지고 또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좋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팝필터가 지금 앞에 이렇게 있는데 얼굴에 이렇게 뾰루지가 나서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미술 작가들, 뭐 작가뿐만이 아니라 미술계에 있거나 아니면 사실 어떠한 분야에 있던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인간관계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만 들러붙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나?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뭐 뉴스에 나올 만큼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같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앞장서서 내가 싸워야겠다 뭐 이러한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어떤 사람은 너무나 트러블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나쁜 일이 잘 생기지 않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제 얘기가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나쁜 일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의 차이지 않나. 또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차피 제가 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는데,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그 배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은 그냥 이 정도 비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배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은 조금만 비가 와도 막 물이 넘치고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강수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쪽은 되게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쪽은 굉장히 막 집이 막 무너질 정도로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비가 진짜 뭐 미친 듯이 많이 와서 누가 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지진도 약진에서는 되지만 뭐 규모 뭐 9점 이상 넘어가는 지진이 오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일이 있다라면 그렇지만, 아무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힘들게 살아가고 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회사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면 공무원들도 공무원은 그냥 맨날 지루한 일 하면서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직장인들은 작가들은 맨날 그냥 커피나 한잔 하다가 그림 좀 그리면은 그림 팔면 돈 벌고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직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거죠. 뭐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 봐도, 물론 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이럴 수도 있고, 공무원은 뭐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서 뭔가 완벽한 워라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한 관점에서 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한테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가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 간의 외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를 들어 진짜 우리나라가 좀 그런데 되게 중립적인 스탠스를 지녀야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뭐 미국 편을 들 수도 없고 뭐 중국도 얘네들을 건드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네한테도 좋고 얘네한테도 좋은 뭔가 중립적인 스탠스. 말을 하더라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욕을 하잖아요. 막 하는데 실제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는 이제 좋은 말로 해가지고 이제 애둘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를 할 때 그러니까 안에서는 막 쌍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쌍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앞으로 보지 말자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둘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갤러리나 반대로 이제 갤러리에서 작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래도 되나? 왜 저렇게 하냐? 물론 이제 너무 그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낫겠죠. 근데 요 얘기 먼저 하자면은 일단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작가와 갤러리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인데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갔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로 만나가지고 마음이 맞고 좋아가지고 뭐 가족처럼 지낼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뭐 그래요. 뭐 나중에 되면 사실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더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친구 관계에 동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돈 관계가 깔끔한 게 가장 좋아요.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형제랑 같이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 문제가 얽혀 있으면 그걸 깔끔하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갤러리와 아마 같이 일하는 어떤 곳과 관계를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 일이다 싶으면은 그거는 돈 문제가 일단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난 돈을 안 주면은 내가 그거를 참고 계속 같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일은 너무 잘하는데 나랑 같이 잘 맞고 돈도 잘 주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너무 확대 해석을 뭐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어디 가게의 사장입니다. 그러면은 뭐 손님들이 와가지고 사실 장사하다 보면 진짜 진상이 많거든요. 사업화 해도 진상이 많고 세상에 사실은 뭐 무슨 일을 해도 다 진상은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다 웃으면서 대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뭐 음식점이든 뭘 하든지 사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냥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뭐 웬만한 거 있으면 그냥 다 웃으면서 넘어가면서 막 쓸데없는 얘기해도 그냥 막 들어주고 뭐 어떤 데 그런 데도 있잖아요. 뭐 바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막 되게 친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그냥 돈 주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게 일이니까 이렇게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면 사실은 원래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좀 뭐 들어주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고 그냥 일 관계만 깔끔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나한테 막 진상까지 부르는데 돈까지 안 내고 가요. 도망가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와가지고 나한테 뭐 돈 낼 건 다 내는데 약간 좀 뭐 재수가 없다. 그럼 뭐 그냥 얘 간 다음에 욕하고 뭐 하면은 그만인 거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일하면서 만난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라는 생각 먼저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뭐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같이 일을 하는 관계니까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서운할 것도 없고
그렇게 뭐 열받을 것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일만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튼 그렇고, 근데 그런 진상,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면은 너무나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사실은 청소년 때나 어린이 때가 되게 좋은 게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다 막아주잖아요. 안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은 대부분 이제 돈 벌면서 생기는데 그나마 돈이라도 주니까 그 치사하고 억울한 것들 다 참아내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어린이 때는 사실은 물론 친구 관계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자존심을 굽히고 막 그럴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작가라서 뭐 자존심을 굽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그런 거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그런 거랑 떨어져서 살면은 편하겠죠. 그러니까 작가라는 직업이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땐 그런 직업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일들이랑 동떨어진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림만 그리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직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작가도 똑같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진상이라는 걸 알고 아니면 내가 갑질을 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상대하기가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진상일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갑질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꼰대일 수가 있지? 이런 사람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누군가를 봤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절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절대 아닌데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야 그래도 제가 더 꼰대고 내가 더 꼰대야 막 이런 거를 뭐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 조금씩 진상이고 다 조금씩 꼰대고 그게 심해가지고 범죄까지 가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내가 꼰대고 진상이고 갑질을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갑질인지 꼰대인지 진상인지 몰라요. 물론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뭐 진상인 얘기를 하고 꼰대인 얘기 뭐 갑질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크게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나 그런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한테 말조심을 해야 되고 별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약간 나는 그런 거를 조심하되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아, 저 사람이 그냥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앞으로 그거 다 지킬 테니까 너도 앞으로 하나 다 지켜라 라고 해서 다 지키면 좋겠죠. 그게 다 좋겠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다 가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가 한 수십만 명 되는 사람이 나의 치부를 정말 속속들이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치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신 승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저런가 보다. 그러니까 별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너 요즘에 대학교 어디 가니? 뭐 취직은 했니? 결혼은 했니? 이런 문제가 저런 거 얘기하는 거 꼰대야. 저런 거 얘기하는 거 진짜 예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이거 꼰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대학생이니까 그럼 너 어디로 취직할 거니? 아니 뭐 수험생이다 그러면은 뭐 공부는 잘하고 있니?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약간 어떻게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사실은 크게 상처받을 것도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사이인데 비즈니스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나한테 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한테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사기꾼보단 낫잖아요. 나한테 감언이설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막 칭찬만 하고 하면서 돈은 안 주고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보다 나한테 좀 쓴소리도 하고 좀 갑질도 하고 꼰대적인 소리도 하는데 돈 잘 주는 사람이 더 나아요. 네. 간혹 이제 그런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내가 처자식이 아니라 아무튼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돈 버는 게 급선무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더라도 돈 제때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가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처받지 않고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좀 잘 애둘러가지고 뭐 내가 거절할 일이 있으면은, 거절도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약간 뭐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절을 할 건데 무조건 거절한다고 해서 쌍욕을 하면서 거절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거절도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뭐 그냥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되겠지만 뭐 다음에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건 감사하고 다음에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제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뭐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나는 스스로를 계도하면서 나는 상대방에게 그러지 말아야지, 예의를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편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근데 나도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 작가라는 거는 하나의 중소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도 중요해요. 근데 저 사람이 물론 너무나 항상 안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SNS나 그런데 계속 안 좋은 글만 올리고 하면은 물론 그게 본인의 잘못은 아닐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유쾌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SNS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자주 되면 좋지는 않으니까, 기업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극복해서 더 잘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맨날 저 기업 뉴스를 보니까 맨날 무슨 뭐 사기당하고 부도 위기에다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주식도 안 살 거고, 저거 좀 위험한데 저 사람들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작가의 작품도 뭔가 이 사람이 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저 사람이 안 좋은 일 있으면 작업 안 하고 좋은 일 있으면 작업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러면은 앞으로 인생이 순탄대로로 가지 않으면은 작품을 그만둘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은 그냥 계속 무던하게 계속 꾸준하게 작업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작업을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상황에 따른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작가님들이 여러 가지 분쟁이 있거나 뭐 그런 게 돈 문제 빼고 다른 문제에서는, 비즈니스적인 문제 외에서는 사실은 별거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SNS에 올리거나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지속적으로 되면은 내 작업에, 그러니까 나라는 작가가, 나는 하나의 작은 중소기업이니까 이렇게 썩 좋을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참고 살 필요는 없죠. 네,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되는데, 거절도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는
다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쁜 놈들 빼고. 사실 우리가 나나코짱보다 그 요즘에 동요 부르는 일본 어린이 있잖아요. 나나코짱보다 제가 한 5년을 더 살았지만 제가 과연 나나코짱 맞나요? 아무튼 그 어린아이보다 제가 성숙할까요? 먼 관점에서 보면은 3살 먹은 어린애랑 저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 수준은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이만큼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지만 3살짜리가 4살짜리가 3살짜리를 보면은 얼마나 어려 보이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자기들끼리 한 학년 더 먹으면은 야 니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다 비슷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다 부족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너무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일은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가라고 해서 자존심을 굽혀야 된다. 뭐 그냥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튼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다 이렇게 그냥 두루두루 좋은 사람이 있고 만약에 저 사람은 내가 피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그냥 스무스하게 잘 피해가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든 안전운전해서 피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 법도 그냥 신호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다 잘했는데 해서 상대방이 100% 과실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요? 사고 나서.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옳은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100% 가해자라고 해봐야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사고가 있고 난폭 운전자가 있더라도 잘 피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일 이득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100% 과실이라는 거를 뭐 아무리 증명을 해봐야 일단 내가 다리가 부러졌고 차가 이제 손해를 입혔는데 그게 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뭐 그렇게 야 안 피한 네가 잘못이지 이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나쁜 일들이 있으면 피해가는 게 그냥 조금 더 나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작가님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뭐 저도 맨날 그래요. 뭐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는 좀 트러블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최승윤 쟤 실제로 만나니까 개차반이던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니까 저도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조금이라도 뭐 작가분들이나 미술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작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영역이든지 다 적용이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